경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제가 우리 이기인 총장을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습니다. 성남의 장동건. 야,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욕 먹어요, 부장님 저. 아니요. 욕 그러니까 먹습니다. 장동건이라는 표현에 너무 감동하실 게 없는 게 성남의 장동건은 성남의 무슨 BTS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구형 미남으로 생겼다 하는 이제 표현까지 제가 예. 넣은 건데. 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거를 저렇게 이 아, 자막으로까지 성남의 한다는 건 저를 확인 사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의 차은우 이러면 이제 안 아, 되는 건데 자, 안 되죠. 성남의 장동건은 네.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이 성남의 장동건 이긴 축하드립니다. 총장을 네. 모신 이유는 YW 잠시만요. YW님이 나라가 엉망이네 그러시는데 아마 이 자막을 보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문득 드는데 아니겠죠? 뭐 예. 성남 장동건을 모신 이유가 일단 성남 사건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 구체적으로 많이 모르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일단 김진욱 씨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총리실 비서관으로 가려고 했다가 뭐 했죠. 자진 사퇴했다. 예, 정무협력 비서관이라는 네. 자리로 임명이 됐다가 그 네. 8일 오후 4시에 총리 정무수석실에서 인사 발표가 났다가 정확하게 12시간 만인 9일 새벽 4시 반쯤에 네. 총리실 공보실에서 문자가 옵니다. 김진욱 씨는 자진 사임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렇죠. 채용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12시간 만에 이제 국무협력 비서관이 그만두게 된. 시간대도 참 묘해요. 네, 새벽 그러니까요. 4시 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도대체 뭐가 있었나라는 게 매우 궁금하고 또 많은 분들은 김진욱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폭이었다는 거야 아니었다는 거야 뭐 그러니까 폭력에 연루가 됐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거야 아니면 정말 뭘 휘둘렀다는 거야 너무 궁금해하거든요. 그리고 자 이런 사람을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부터 알게 된 거야 모두 다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김진욱 씨는 1974년생 맞습니까? 4월생이죠. 네. 네. 그리고 잠실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 디지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는데 서울 디지털대라는 거는 뭐 인터넷 대학교인가요? 뭐죠? 그 대학이 인터넷 대학인지 그것까지는 방통대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건가요? 저희가 저기 사이버 대학교. 퍼플렉시티에 지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플렉시티. 서울 디지털 대학. 예. 그래서 사실 이분이 학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닌데 그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언론에 이제 도출된 것만 보면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했다. 경기도청 의전비서관을 했다.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 즉 이재명 캠프죠. 이재명 캠프에서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요거 외에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기본사회 부위원장으로 정책적으로 뭔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네. 전에 이제 비서실 국장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업무 분장이 뭐 당무 협력인데 다른 당을 다니면서 당무 협력을 받았었던 이력은 하나도 없다.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의 수행비서, 의전비서 또는 비서실의 뭐 국장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 되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확하게 운전해 주시고 예.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어떤 머리 내지는 패션 스타일리스트를 연결해 주고 네. 하는 그 일만 했었던 사람이 이제 아. 김진욱 비서였었고 늘 제가 본회의장에서 가면 김진욱 비서가 이재명 시장을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고 빠지는 네. 아. 그런 역할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 사람이에요. 막간을 이용해서 서울 디지털 대학교는 네. 대한민국 최초의 4년제 원격 사이버 대학이고 사이버 대학이 맞군요. 2000년에 설립됐고요. 네. 이 학교는 잘못은 없습니다. 이 학교 2000년 출신 중에 설립. 훌륭한 분들 많을 거고요. 아, 그럼요. 하여간 원격 사이버 대학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요 사이버 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간 거네요. 왜냐하면 74년생이니까 74년생이면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대학을 갔다면 93년, 94년에 입학하는 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회생활을 잠시국을 졸업을 하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 대학이 2000년에 설립이 됐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입학했을 확률이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 네, 다른 대학을 다녔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돈벌이 현장에 뛰어들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이 되면 네. 더 정확하게 얘기하기로 하죠. 예, 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이분이 무슨 김두한 후계자 천안곰 조일환 그 사람이랑 사진 찍었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이 네. 아마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은 뭐 입증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천안곰이라고 불리는 김두한의 후계자, 과거에 이제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 박정희 대통령 미수 사건에 대해서 항의한다고 자기의 새끼손가락을 자르면서 뭐 이런 퍼포먼스까지 했었던 네. 천안에 아주 유명했었던 조폭의 우두머리 격인 조일한 조일한 씨가 네. 사실 천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네. 제가 공개했었던 그 이제 김진욱 씨와 김진욱 씨의 동생 김광모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네, 네. 김진욱 씨가 그 관리권을 빼앗기 위해서 폭행에 가담했었던 그 건물에서 조일한 씨가 와가지고 사진을 찍거든요. 뭐 아이원인가? 예, 풍림아이언, 서현동 풍림아이언입니다. 그 아, 2,000세대 예. 대규모 오피스텔인데 예. 거기가 이제 거치는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고 아무래도 2,000세대 오피스텔은 사실 규모가 있는 급이니까 네. 그 관리 용역을 누가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었고 네. 그 이제 조폭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져가겠다라고 한창 2007년부터 8년까지 시끄러웠단 말입니다. 네. 거기에 가담했었던 사람이 이제 김진욱 씨고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는 보안 경비 용역을 따내는 게 그 몇백억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몇백억 그쵸 몇백억이 더 되죠. 아, 그렇습니까? 그 이제 관리 용역뿐만 아니라 보안 용역, 미화 용역, 시설 용역 각가지 용역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걸 다 따내는 한 번 거군요. 잡아 놓으면 네. 진짜 막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엄청난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업체를 쫓아내고 새로운 신생 업체가 들어가려면 거기에 이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원래는 거잖아요. 이제는 계약이 잘 끝내고 나서 그 주민 대표 내지는 동 대표의 투표에 의해서 네. 다음 관리 용역을 정상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인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른바 종합시장파, 네. 국제 마피아파 하. 등의 40명의 인원들이 예. 우르르 몰고 가가지고 예. 당신들 나와 음. 우리가 가져갈게. 음. 라고 하면서 관리권을 빼앗겼었던 것이 2007년이었었고 아, 예. 그때 이제 그 가담해가지고 집행유예 전력을 받았던 것이 김진욱 비서였었다. 그러면서 그 조일환 씨가 그 풍림아이언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아주 내노라하는 조직폭력배 두목과 사진도 찍고 이렇게 건물에 오는 정성까지 보일 정도로 힘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빨리 나가라. 라는 건 위협성의 어떤 사진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네. 그런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요 사람들이 이런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는 조폭과 연결된 아. 일들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저 네. 역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 어디서부터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성남이라고 하는 그 태생 자체가 네. 이 서울의 그 판자촌 철거민 5만 명을 광주 쪽으로 맞습니다. 강제 이주시키면서 거기서부터 성남이 이제 맞습니다. 생기기 시작했고 네. 급격한 개발에 따라서 철거업자와 용역 깡패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네. 그 깡패업자들과 용역 깡패들이 모란시장과 종합시장 등을 등지로 보호세 명목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뜯으면서 예. 그 조폭들이 커지죠. 예. 거기서부터 조폭들 조직폭력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남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 사람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악어와 악어새처럼 네. 당신들의 세력을 빌려주오. 우리는 당신들에게 신분 세탁이나 공권 이권을 줄게. 라고 하면서 유착이 된 것이고 네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음에 이제 시장 선거 나왔었을 때 이른바 경호경비연합회 조직폭력배가 상당히 가담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경호경비연합회한테 수행을 맡기게 됩니다. 네. 거기에서부터 조직폭력배와 이재명 대통령 시장의 연관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부터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요 수행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지금 조직폭력배가 있는 거잖아요. 조카, 조카. 아. 이종 조카. 예. 그 조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암사동 살인 사건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까지 살해하려고 했다가 5층에서 네. 뛰어내려가지고 미수에 그친 사건. 그게 네. 이제 조카였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죠. 국제 마피아파고. 아. 그리고 이종 조카라고 하는 또 다른 조카입니다. 네네. 이종 조카는 국제 마피아 소속의 중학생 출신인데 차량을 다수 절도해가지고 혐의를 받는. 이 둘 다 지금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고 이 두 사람을 전부 다 변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시장. 네. 거기서부터 국제 마피아파와 이재명 시장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부터 이해를 시작하면서 네. 이 스토리를 알게 되면 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한 사진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사진에 이제 나오는 걸 보면은 아까 신분세탁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여기도 조폭이라고 써있지 않고요. 성남시 경호경비연합회 발대식이라고 지금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 경호경비연합회가 전체 조폭은 아닌데 네. 조폭이 들어가 있고 아, 예. 거기에 이제 이무상 씨라고 하는 단장은 네. 사실 조폭은 아니지만 브로커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코마 트레이드라고 하는 네네. 그 성인 PC방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었던 네. 네. 조직폭력배 출신의 그 코마 트레이드 대표 이준석 대표를
이재명 시장과 네. 연결해 준 사람이 네. 그 경호경비연합회 이무상 씨예요. 그렇게 된 코마 겁니다. 트레이드가 그때 한참 얘기가 나왔었어요. 코마 네, 트레이드. 네. 네, 그래서 그 이무상 씨가 경호경비연합회를 통해서 이재명 시장의 수행을 총괄 담당했었고 네. 시장으로 입성하고 나서 경호경비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제마피아 출신의 모 조직원들을 분당 구청 내지는 성남시 맑은관리사업소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꽂아주기도 합니다. 하하. 그게 이제 신분 세탁으로 제가 좀 주장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저 지금 사진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네. 천안곰 조직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진짜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네. 천안곰 이 김두한의 후계자 격인 조일한 씨가 중간에 베레모 쓰고 있는 사람이고 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정무협력 비서관으로 12시간 임명됐다가 철회된 네. 김진욱 씨입니다. 근데 얼굴을 왜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처음에 뉴스버스라는 언론에서 네. 보도를 하면서 그래도 신상을 좀 가려줘야지라는 판단하에 저렇게 아. 모자이크를 한 것 같아요. 네. 조일환 씨는 왜 모자이크를 안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조일한 씨는 워낙 찾아보면 나오니까. 저 생각에는 오히려 정 반대로 해야 됐을 것 저때 같은데. 당시에는 네. 김진욱 씨가 사실 공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이크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 네. 그 빨간 넥타이 예. 김광모 씨라고 저 사람은 또 은수미 시장의 수행비서였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친구도 대를 이어서 한 거군. 이어서 성남에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친구고 네. 어쨌든 이렇게 이 조직폭력배에 아주 우두머리격인 사람과 사진을 찍을 정도로 특히 본인이 폭행에 가담했었던 관리권 용역을 빼앗기 위해서 폭행에 가담했었던 그 건물에서 네. 아이원 컨벤션 웨딩홀이 그 건물이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 건물에서 이렇게 조직폭력배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진 찍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조직폭력배 속에 중간에 들어와 있고 힘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사진이다. 네. 라고 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성남시 경호경비 연합회 발대식. 그렇습니다. 거창합니다. 그러면 예. 이제 저기가 빨간 넥타이는 은수미 비서. 비서. 그다음에 이제 김진욱 씨는 갈치한복. 이재명의 비서. 갈치한복은 저 이제 이재명. 네, 은갈치는 김진욱. 네. 네, 저 빨간색 아. 넥타이는 김광모. 네. 지금은 김진국으로 아마 개명을 했을 텐데요. 아, 예. 개명도 있고. 네, 둘 다 이제 문제가 되는 인물이고 특히 김진욱 씨는 이 조직폭력배 사건에 가담하기도 했지만 과거에 이제 소고기를 수입하면서 거의 축협 마크 택가리를 해가지고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력이 있는 네. 정말 문제가 많은 사실 인사예요. 참고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김진욱 씨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경호업체가 서로 이제 뺏고 빼앗기는 그 과정 속에 충돌이 있었고 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은 그때 김진욱 씨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고 현장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네. 엮여가지고 그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신분세탁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 관련된 인물들을 이렇게 찾다 보면은 무슨 새싹 지킴이 뭐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경호경비연합회가 네. 워낙 그 조직폭력배 조직원들도 가담해 있고 네. 뭐 또 이무상 씨도 여러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좀 신분세탁 내지는 어떤 이 단체에 대한 이미지를 좀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지 네. 새싹지킴이라는 학교 등교 봉사 내지는 맞습니다. 학교에서 봉사 여러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요. 네. 그게 아마 SSN이라고 하는 새싹지킴이의 단체인데 그 이무상 씨가 아마 대표였었고 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초선시장일 때인가 그럴 겁니다. 이 새싹지킴이에다가 약 2차례 정도 보조금까지 줄 정도로 이 사람들을 밀어줍니다. 예. 결국 본인한테 수행을 맡겼었던 조직폭력배가 가담해 있는 단체가 만든 봉사단체. 어차피 그 봉사단체라고 하지만 경호경비연합회 단체와 똑같은 단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단체에다 보조금을 줄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단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조직도 같은 거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재명 성남시장 뒤를 이은 게 이제 은수미 시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 이번에 이제 또 사면 복권 되죠. 네. 그래서 보면은 뭐가 저렇게 단체가 뭐가 많아요. 경호경비. 방금 말씀드렸던 경호경비연합회가 저 네. 주축이고요. 네. 거기서 파생된 봉사단체가 새싹지킴이고 네. 이 새싹지킴이와 해피바이러스가 다른 단체 같지만 사실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국제마피아파 소속 직원들이 일부 새싹지킴이에도 있고 해피바이러스에도 있는. 다만 새싹지킴이는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과 연관돼 있었던 조직이었었고 네. 네.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를 떠나고 나서 네. 네. 경호경비연합회 일부 조직원 내지는 국제마피아 일부 소속원들이 해피바이러스라는 데를 몸을 옮겨가지고 네. 은수미 시장의 선거를 도왔었다. 하하. 아하. 그래서 은수미 시장 때도 해피바이러스 출신의 모 조직원들이 뭐 공직에도 대거 이렇게 좀 나가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단체가 3개로 나눠져 있지만 네. 모 단체는 경호경비연합회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재명 땐 새싹지킴이,
은수미 때 해피바이러스 아하.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네. 이 사람을 지원해주고 네. 나중에 선거 당선되고 나서는 이 공직에 좀 입성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쫙 설명을 더해서 그림까지 같이 보니까 이해가 좀 되네요. 네. 그막 아니 새싹 지킴이 해피 바이러스 다 좋은 얘긴데 네. 여기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냐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단어가 좋잖아요. 단어는 좋죠. 네. 사람은 새싹도 좋지 않고요. 지켜주고. 네, 사람은 그러니까 좋죠. 밤에는 뭐 용역에 관한 또 그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어두운 일들에 대한 거래가 있고 낮에는 또 아이들 네. 그 초등학생들 지키러 또 네. 길목마다 또 교통 정리도 해주고 말이죠. 네. 야 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직 폭력배가 뭐 개과천선도 하고 제2의 그렇습니다. 기회도 주어져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공직에서 이분들을 고용하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공직에서 우리가 어떤 뭐 공무원을 인선을 할 때 범죄 경력 회보서를 받고 네. 과거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는지 저희가 왜 들여다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이 파급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니까 네. 가급적 논란이 있는 분들을 좀 검증하고 정말 법을 잘 지키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쓰자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사법체계 원칙 아니었습니까? 네. 이 원칙이 지금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 때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김진욱 비서에 대해서 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손을 들고 좀 항의를 한 거고요. 그러한 일환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아무튼 저 우리 이 총장님 말씀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 서울에서 이제 그 이주한 분들이 성남시를 구성했다. 그것이 성남시 전부는 아닌 거죠. 전부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네. 일부가 그런 일이 있었다. 네. 맞아요. 그렇게- 5만 세대를 강제 이주시키면서 거기서 그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이 있었죠. 일어난 네. 거죠. 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지금의 성남시에 살고 지금 이 방송도 성남시에서 많은 분들이 보실 아, 텐데 그럼요. 거기 이제 원래 사시던 분들,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은 또 별도로 있는 거고. 그럼요. 네, 네. 네. 그 이재명 대통령과 네. 그 성남시의 이 조폭 조직들 간에 어떤 그 관계 또는 그런 그 연계가 있었는지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조직 폭력배가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자기 조카 2명이 조직 폭력배 국제 마피아파고 아니 근데 그 이재명 시장실에 와가지고 그 시장 그 다리 책상에다 앉았던- 다리 올려.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고요. 네, 그게 아마 영어 강사인가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을 가지고 국제 마피아파 이태호 씨다라고 지목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건 단체 사진 중에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아래 사람을 이렇게 머리를 누르면서 이렇게 네. 좀 장난스럽게 아, 찍은 예, 사진. 예. 그게 이태호 씨예요. 아. 그게 국제 마피아파 이태호 씨라서 아. 네. 혼동하지 마셔야 된다. 네, 괜히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언진 사람은 영어 강사. 결국 이제 이재명 시장이 인권 변호사라고 하지만 변호사 활동할 때부터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 뭐 이른바 좀 험난한 이런 네. 범죄들을 변호를 해줬어요. 네. 거기에서부터 이게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얻은 것이고 또 가족들 두 사람도 조카가 국제 마피아 출신이라서 네. 아마도 제 추측컨대 이재명 시장은 시장이 되기 위해서 네. 국제 마피아파 출신의 여러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조직원을 좀 이용해가지고 네, 네, 네. 세를 좀 과시하고 네. 자랑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국제 마피아파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권이 결탁돼 있거나 그런 그 정황은 없습니까? 그 성남시 아직은 뭐 국제 마피아파에게 뭘 줬다 어떤 용역 사업을 줬다라는 것은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보조금을 준 것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국제 마피아파 출신 조직원 출신들이 우리 성남시한테 이렇게 보조금 받아요. 거래를 해요. 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페이버를 주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 네. 시장이 뭐 용역을 주거나 어떤 뭐 나라의 세금으로 뭔가 특정한 사업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보조금을 줌으로써 그 단체가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이미지 세탁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마 그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씨도 이 성남 FC로부터 후원금도 주고 막 이런 활동을 벌이거든요. 아마 그러한 효과를 노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경우는 과거에 보면은 성남시장 시절이나 이럴 때 보면 통진당, 네. 뭐 진보당 이런 계열들하고 이제 손을 계속 김미희 씨.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성남에 가서 좀 취재를 해본 바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기 동부연합 이 출신들이 상당히 이제 용역 사업이라든가 뭐 맞아요. 청소 사업, 청소용이요. 네, 청소용 이런 사업들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성남이나 이 분당 뭐 이쪽에 이제
사회 하부를 다 이분들이 장악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호구지책을 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좀 일부 아니, 그러니까 설득력이 경기동부연합한테 청소년협 준 것도 사실 팩트이고 네. 이미 뭐 국제마피아파 출신의 코마트레이드한테 보조금 네. 이 단체 관련된 단체한테 보조금을 준 것도 팩트이고 네, 그리고 네. 이재명 시장이 가장 잘하는 게 본인에게 선거 공신 내지는 농공 행상격의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그렇게 생색을 내요. 특히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팔면서 자기가 이렇게 횟집까지 마련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대거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네. 대표적인 게 대장동 개발인 거죠. 예. 백현동 개발인 거고 예. 위례 개발인 거고 전부 다 사실 SPC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 측근들 내지는 남욱 변호사 이렇게 관련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수의계약 그 리스트를 봐도 준 사람한테만 주고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람들한테 대거 수의계약을 밀어줍니다. 네. 네.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이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제 제가 정말 대장동을 열심히 파고 대장동도 많이 가고 뭐 성남도 여러 번 가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하면 혹은 경기지사를 하면 뒷돈을 엄청 받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정말 저수지에 숨겨놨다라고 주장들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돈을 현금화해서 어디다가 숨겨두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돈들을 계속 돈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자기 이제 지지 세력화 하는 종류의 저는 일종의 공금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좀 얕게 네. 돈을 주머니에 받거나 하지는 네.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대장동만 봐도 아직 받았다는 건 없지만 네. 재판에서 네. 김만배 씨가 네. 그 재판관 이름 뭐였죠? 대법원 재판관? 저기요. 친형 형수 그 재판에서 무죄 권순일 대법. 권순일 대법관을 네. 그 대장동의 고문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월 2천만 원씩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회해서 지원을 그렇죠. 한 거죠. 맞습니다. 자기의 어떤 정치적 활로를 뚫기 위해서 네. 대장동을 그 수단으로 쓴 거예요. 대신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요걸 통해서 이렇게 돈을 주게 함으로써 나한테 정치적으로 이익을 하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네. 딱 그 일부 법조인들과 변호사들의 논리거든요. 네, 네, 네. 네. 그걸 좀 그대로 했다라고 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요. 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저도 지속적으로 아니 그렇게 머리 나쁘게 돈을 받았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본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종류의 우호 세력을 만드는데 내 돈을 안 쓰고 맞죠. 공적 자금을 이용해서 이 만들어가는 이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 성남시장 연임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되고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었다고 나는 본다라고 저는 이제 그냥 어설프고 네. 어색하게 그냥 돈 주세요, 돈 받을게요가 아니라 네. 대장동 구조를 만들어서 원유철도 넣고 여야 할 것 없이 다 넣고 네. 특히 나한테 재판이 걸려 있는 권순일 대법관 같은 사람을 고문으로 받아서 내 재판한테 유익하게 도움이 되게 하는 네. 그런 엿돈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똑똑한 범죄라고 전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비서 출신인 그 이름이 뭐였죠? 김진욱. 아니요 그 사람 말고 그 부동산이 많이 늘어난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 김현지가 아니라 저기죠 배소연. 배소연. 예. 배소연.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저는 배소연 씨 경우는 그게 이제 이재명 뭐 흔히 이제 그 과거 지난번 이제 대선 캠페인 때는 뭐 차명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정말로 그냥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잘 옮겨 다녔다라는 느낌들이 좀 강했었는데. 그 부동산이 이제 뭐 네. 성남시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했다라는 건 아직까지 뭐 보도도 안 됐거나 네. 입증이 안 됐으니까 네. 단지 이 제가 알기로는 금융권에서 근무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특히 그 백종선 씨라고 해서 네. 이재명의 수행 비서였었고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5천만 원 받아가지고 구속되다가 풀려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아마 가수 배가연 씨의 아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활동해가지고 데려왔던 사람이라서 네. 뭐 나름의 어떤 뭐 그 음성한 그 지역의 의리인 걸 수도 있겠고요. 계속 이재명 시장과 도지사를 따라가면서 자기도 그 체급이 올라가니까 그걸 즐겼을 수도 있죠. 전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혜경 여사의 수족으로 활동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걸 좀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것이 일부에서는 막 이게 이제 이재명 시장의 당시 시장의 혹은 뭐 지사의 이제 파킹된 돈이다라고들 많이 보시는데 이런저런 경력들을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도 미국 LA인가 가서 잠깐 근무를 한 적도 있었고 네. 해서 제가 볼 때 그러고 그 출신이 그렇게
집안에 돈이 없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좀 듣고 이래서 저는 이거를 개인 재산으로 대신에 정보를 좀 비교적 빨리 알아서 거기가 나중에 이제 대규모로 개발된 데 아닙니까? 그 수원 쪽에 법조타운 거기 이제 땅을 미리 사두고 뭐 이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짐작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은수미를 이번에 사면 명단에 넣었을까? 이재명에게 은수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사실 그 사람만 바뀌었을 뿐 조직은 그대로여서 그때 당시에 그때 제가 이제 야당인 시절에 이재명에서 은수미만 바뀌었을 뿐 그걸 따르는 추종 세력인 선거 세력들은 그대로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이른바 국제 마피아도 포함되어 있고 네. 또 그리고 은수미 시장이 당시에 이제 지역 연구를 줬었던 데가 중원구이다 보니까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실 분당에서 뭐 집이 있었지만 성남 중원 지역에서 표를 많이 얻어서 시장이 당선된 그렇죠.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에게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논란이 된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상 마무리를 잘 해줬던 설거지를 잘 해줬던 사람이 은수미 시장이었기 때문에 은수미 시장은 다른 별건으로 사실 이번에 구속됐다가 네. 이번에 좀 사면받은 것 아닙니까? 네.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으로 하여금 은수미 시장은 좀 마음의 빚이 있었던 사람으로 좀 보여져요. 네. 왜 그러냐면 다른 정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은수미 시장이 뭐 여러 법인 카드라든지 계속해서 좀 지켜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빚을 갚고자 이번 사면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가 그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돈을 얼마나 이런저런 돈 뿌리면서 얼마나 재정을 악화시켰는지를 정말 대놓고 공개를 하고 문제를 지적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김동연은 그러기에는 너무 간이 작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네. 경기도는 그런데요. 또 네. 은수미 시장이 또 이재명 시장의 그 재정 운영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었던 게 막 네. 지지자들과 이렇게 댓글 여론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교부금도 안 받고 4천억 정도를 갚아야 돼요라고 네. 댓글 썼다가 빛의 속도로 삭제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시장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아껴가지고 복지를 했다라는 게 본인의 구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은수미 시장이 그걸 기조를 이어 나가야 되는데 네. 들어와서 장부를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아. 그래서 댓글로 성남시 돈 많은데 왜 이런 복지 안 하냐라고 이렇게 상의를 받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사실 교부금도 안 받고 있는 4천억 정도를 갚아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라는 취지로 댓글을 썼다가 지운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뭔가 좀 진짜 현실적으로 힘든 것을 토로한 적도 네. 있었다라는 거. 예. 네.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 이제 본인의 성남시장의 여러 가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버려둘 수는 없었겠네요. 그렇겠죠. 네. 원수미 시장이 사실 바로 직후의 정권이기도 하고 네. 이재명 성남 때 썼던 사람들을 그대로 많이 채용했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의 빚도 있는가 한편 또 이재명 시장의 어떤 치부도 알고 있을 거라서 네. 언젠가는 은수미 시장을 꼭 풀어줘야겠다라는 마음속에 어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쟁하고 애뜰 날